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여기 베어링 캣 커버 부품인데 요거를 제도를 할 거고요. 시술을 제외하고 사실 요 도면 가지고 요청 주신 내용 중에 이거 제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확대까지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치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기 커버 쪽을 해칭하고 여기 선 처리한 다음에 주소 내용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확대까지 하는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사실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고요. 그죠? 여기 대칭이고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여기 표현된 이 부분이 두 배로 확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스케일이 2대 1이잖아요. 두 배로 키웠다는 소리예요. 디테일한 A를. 그죠?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그렸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쉽게는 먼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 그려놓고 이 부분만 엘립스로 잡은 다음에 복사해서 가져와서 두 배로 스케일로 키우시면 돼요. 사실은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쳤죠? X라인, 엑셀 엔터 치시고요. 엑셀 엔터 치시고, 중심선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여기 중심, 제가 위아래가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중심을 가령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중심을 지금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위쪽을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밀어 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 예.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계속 해보죠. 근데 이게 도면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이게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치수들이 이렇게 뽑아져 있다는 소리는 이 치수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요 도면 가지고 한 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깥쪽 형태죠. 요 바깥쪽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형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내경, 외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내외경 같이 있을 경우에는 외경 껍데기부터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안으로 파고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이해됐죠? 자, 그럼 X라인으로 그려주신 요 중심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외경만 그리자면 이 끝까지는 67의 절반입니다. 옵셋으로 67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고 됐죠? 그 다음에 두께는 전체가 14mm고 뒤쪽으로 5mm 갔다 그죠? 도면 해석 잘 해야 됩니다. 옵셋으로 14mm를 가서 엔터 5mm를 뒤로 빼시면 돼요. 어, 가끔 실수하시는 분이 이것도 나누기 2를 해버리더라고요. 옵셋 할 때. 그렇지 않죠. 요거만 위쪽의 절반, 즉 67의 절반 그리는 거니까 반이고 얘는 7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은근히 그런 경우 가끔 있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단차가 있는 이 부분은 맞아요. 40파예요. 옵셋에 40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다 그렸어요. 드림으로 경계 다 잡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선을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한편으로는 긴 방향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이지만 길게 그리는 거니까 아마 제가 축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수직선은 잘 트리밍 안 하고 수평선만 트리밍 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얘도 수평선만 트리밍을 하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트리밍 안 했습니다. 요 선 자체가 또 쓸모가 있을까봐 트리밍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내경 쪽 한번 쳐다보죠. 내경 쪽 봤더니 요 8.3m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깊이고, 요거는 치수가 안 보이죠. 그 치수는 여기 두께도 보셔야 돼요. 0.8mm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요거 32파이고요. 자 이제 내경 파고듭니다, 여러분. 옵셋에 32 나누기 2라고 주고 중심을 위로 옵셋에 8.3이라고 주고 안으로 한호 파가들고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옵셋으로 얼마예요? 0.8mm가 하나 있었죠. 요거 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2mm, 0.8mm, 8.3mm 맞습니까? 네, 그걸 여기다가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 헷갈리기 때문에 선을 미리 정리해 놓도록 하죠. 됐습니까?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지우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 지워줘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못다기가 되는데 얘는 각도가 조금 달라요. 30도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X라인으로 그 앵글, 즉 A라고 주고 얘는 30도, 이 X라인 선은 X라인 선은 수평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 플러스고요. 지금처럼 그림은 여기 중심에서 밑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자,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30도 해줘야지 여기 30도 내려간 선 요 끝점에다가 콩 붙이면 되겠죠. 됐죠? 드림으로 경계 잡고 여기는 미리 한번 정리해 주시면 여기 부분이 끝나요.
이상 없고. 자, 이 카운터 보호 구멍이라고 합니다. 카운터 보호예요. 자,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보죠. 자, 여기는 선이 좀 헷갈리잖아요. 드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이건 어차피 내부니까 이렇게 끊어 놓으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센터는 여기는 52파이의 센터에 8파이, 그다음에 4.5파이예요. 옵셋에 5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자, 요거 중심선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8파이니까 4mm, 그 다음에 4.5니까 2.25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6이라는 깊이도 보이고요. 옵셋에 4.6이라고 깊이 먼저 주고, 옵셋에 8 나누기 2라고 주고, 자, 헷갈리니까 트림으로 일단 끊어놓고, 그 다음 또 옵셋에 45 나누기 20 잊지 마세요. 옵셋은 소수점이 나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각각 10을 곱하면 됩니다. 같은 말이죠. 4.5 나누기 2나 45 나누기 20은 똑같은 말이에요. 엔터 치고 여기 아이고, 다시요. 옵셋에 45 나누기 20 주고 중심을 위로 보내시면 되고 트림으로 양쪽 잡아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 카운터 보호 구멍까지 미러까지 해줘야지 되겠다, 그죠? 밀어주면 카운터 보호 구멍 됐고. 자, 내경 쪽은 여기에 단차 두 군데만 남았네요. 여기 지름은 32파이고 깊이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셋에 32 나누기 2라고 주고 중심을 위로, 옵셋에 3mm라고 주고 안으로 하나 넣고요. 트림으로 이것도 이렇게 끊어주면 좀 이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작은 지름은 18파이가 있고 이거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다 해주면 되죠. 자, 옵셋에 됐나요? 옵셋에 18 나누기 2라고 주고 중심을 위로 보내시면 되고. 되셨죠? 트림으로 요거 양쪽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선 헷갈리시나요? 요 선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 라인이죠. 자, 이제 헷갈리니까 요걸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트리밍을 한 거예요. 최소한의 트리밍이라기보다도 최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최적의 방식으로 도면 커버를 그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빠르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저보다 뭐 훨씬 더 속도면이나 더 그 어떤 시간이나 공정을 단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린 방식이 이 커버를 그리는 가장 좀 최적이 아닐까 싶어요. 최소한으로. 예, 뭔가 최소한으로 뭔가 그림 그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듬죠. 외경부터. 도시대고 지시 없는 필렛과 아라운드는 R3고, 못하기는 C1이에요. C1, R3. 이 도면상에서 C1, R3. 여기가 C1이고, R3 어딜 것 같아요? 여기 R3. 이쪽에도 R 값이 없어요. 그래서 R3는 두 군데, C1은 한 군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R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R은 안쪽에 0.5라고 돼 있어요.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도시대고 지시 없는 것만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요거 3이고요. 그 다음 안쪽도 요거 3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이쪽이 지금 R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게 깊이가 3이잖아요. 근데 3R을 준다? 그러면 이 선 자체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필렛은 특징이 CAD에서의 필렛은 선이 사라진다는 것보다도 선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선이 있어야지 얘를 구부리는데 이게 같은 R3이라고 돼 있으면 이 구부리면 이 선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원래 원본이 사라지게 되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선을 조금 당겨 놓고요. 그 다음에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이렇게 작업하고 요거는 이레이저로 치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이거 왜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도 꽤 계셨습니다. 자, 챔퍼, D 엔터, 1 엔터 엔터 못하게 주고, 자, 트림으로 요거 상하로 경계 잡아서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도 경계 잡아서 트리밍 해주면 껍데기 완성됐고요.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면 형상이 잡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도면을 그릴 때 조금 더 깔끔하고 도면답게 그리는 건 별거 아니지만 작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중심 뻗어나온 요 중심의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물론 착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는 이게 더 길게 보입니까? 이게 더 길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 밑에가 조금 더 길게 보여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좀 깔끔하게 그리고 싶잖아요. 물론 이 도면, 지금 이 화면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실무라고 하는 이 CAD 작업에 들어와서 이미 많은 도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같은 중심에 있지만 이 도면상에서의 중심은 사실 요게 중심인 거죠. 얘는 카운터보의 중심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의 중심 혹은 이 도면상의 중심에서는 약간 더 길이를 좀 더 뽑아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티나게, 그러니까 티가 난다고 그런 소리 있잖아요. 조금 티나게 그립니다. 그건 뭐 개인 스타일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이게 조금 더 도면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0.5라고 돼 있죠. F 엔터, R 엔터 0.5라고 주고 얘를 이렇게 구부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중심선인 거죠. 자, 이거 상단에 도면층 들어가서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미러를 해야 되겠죠. 이만큼 잡고요. 자, 여러분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이렇게 반대로 잡으세요. 영역을. 미라고 한 명령은 얘 중심 기준으로 밑으로 하면 복사하겠다는 뜻으로 건 이해하시잖아요. 미러를 할 때 무심결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래놓고 다 됐대요. 근데 문제는 위에가 또 생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미러 자체에 잡을 때 영역을 반대로 잡으면 밑에 선까지 다 잡히니까 그래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자, 미러 이렇게 잡으셔야지 여기에 걸쳐진 것들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온 것만 미러 한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잡아주고 엔터, 끝과 끝을 연결해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 선들은 선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드림으로 정리하고,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자,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 위아래 그림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스로 저장해 주시고, 형태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몇 부분은 취소 한번 찍어보고 이상 없으면 해칭 주고, 해칭된 상태에서 여기 부분 확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취소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뒤에 라인트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3이라 그랬고 이상 없고, 요거 3mm라 그랬고 이상 없고, 요거 18mm 이상 없고, 바깥쪽 요거는 40mm 이상 없고, 센터하고 센터는 52mm 이상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 껍데기 바깥쪽은 67, 전체는 14mm 이상 없고, 요거는 32mm. 제가 나중에 또 치수 넣을 때 중요 치수 얘기할 건데, 그건 또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지금은 도면 그린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칭 한번 줘볼게요. H 엔터. 패턴은 안시 31번 요 방향입니다. 해칭 방향이 45도죠. 자, 그 다음에 해칭의 영역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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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죠. 자, 간격을 조금 촘촘하게 할까요? 0.75 정도로 해주면 선이 좀 더 생길 거예요. 네, 여기 좀 나은 것 같네요. 배치 닫기.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그림상에 이상이 없는 걸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얘를 했습니다. 자, 2배로 키우는 이 영역은 엘립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여기를 잡아줄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엘립스라고 줄 거고 EL 엔터 주고, 영역을 잡은 여기하고 여기를 양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확대하는 이 지점을 선택한 이 영역은 선적으로는, 라인상으로는 요거는 가는 시선으로 좀 처리해 주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 1대1 그림이죠. 근데 얘는 2배로 키운 그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백으로 다 잡아버려요. 그냥 백으로. 아까 영역을 이렇게 잡은 방식이 있었고, 이렇게 잡는 방식이 있는데, 미러할 때는 이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잡고 얘를 카피하면 뭐만 카피되냐면 이렇게 카피돼요. 안 되죠. 얘가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런 가지들을. 그래서 저는 카피를 할 때, 영역을 잡을 때 이렇게 반대로 잡습니다.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그러면 선들이 좀 너무 쓸데기 없는 게 많이 따라오긴 하는데, 잡아주고 ESC 트림으로 저는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끊어주고 여기도 마저 끊어주고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가 남아요. 1대1 그대로 복사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복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2배로 실제로 키워야 됩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명령 이용하셔서요. 명령 잡고 엔터, 한 바닥 좀 하나 클릭한 다음에 2배로 키울 거니까 지금이 1이에요. 그러면 2배로 키운다고 하면 2라고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2배로 커집니다. 자, 2배로 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D라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0.8이니까 2배니까 맞아요. 1.6이 나와야 돼요. 근데 치수 적을 때는 우리 1.6으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도면상에서는 2배로 키워서 도면을 넣는 경우는 잘 없어요. 도면은 1대1로 그리고 그림이 아무리 커져도 치수는 1대1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면은 무조건 키우지만 치수는 2배로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럼 헷갈려요. 이해되셨죠? 그림은 이렇게 뻥튀기가 2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치수는 이렇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치수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적당한 위치를 좀 잡아주고, 그쵸? 네.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취소 넣을 때 좀 자세한 거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리뷰 좀 하자면,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 베어링 커버 중에 여기 사실 부분 확대 쪽에서 하고, 치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이 있었고요. 부분 확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스케일로 2배 뻥튀기 한다는 거. 근데 조금 좀 특이한 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해칭이 따라오니까 해칭을 X로 분해하는 사람들도 계셨어요. 분해하면 조금 불편해요. 그거에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분해 안 해요. 분해 안 하고 온전히 가져와서 그냥 트림으로 그냥 다 끊어내면 다 지가 희한하게도 다 지워집니다. 그렇게 좀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